이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 뭐를 징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 봅시다. 요역이 있고 군역이 있어요. 요역은 뭘 걷는 거죠? 요역은 뭘 걷는 거예요? 노동력을 징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죠. 뭐 공제 뭐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공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군역은요? 군역은요? 군대 보내는 거죠. 왜 그래? 오늘 이상하다 분위기. 근데 이 역은 군역의 변화만 알아볼 거래요. 뭐의 변화만? 그럼 군역의 변화만 알아본다는 것은 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역은 변화가 없다. 요역은 변화가 없다. 그럼 요역은 간단하게 좀 치고 넘어가는데, 요역의 공부를 할 때 요역의 기준들이 몇 개 있는데, 자 한번 써만 볼게요. 요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역은 1년에 6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역을 부과하는 기준은 토지 8결당 1명만 징발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먼저 써볼게요. 토지 8결당 1명을 징발하는 거고요. 징발하는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1명을 징발하는 거고 1년에 6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1년에 6일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징발을.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 사람 몸뚱아리를 잡아놓는데 왜 갑자기 토지 8결이냐. 이 토지 8결이 기준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8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중에 1명만 징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토지 8결당 1명을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요역을 부를 때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을까? 그렇지.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요. 무분별한 요역 증발로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1년에 6일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도 이거예요. 너무 많은 일수를, 그러니까 1년에 뭐 365일인데 한 60일씩 증발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6일을 초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역을 보는데, 저번에 한번 잠깐 했었는데 이 군역은 되게 웃긴 게 실제로 군대를 복무하는 정군이라는 게 있고 이 정군 복무 비용을 대주는 보인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둘 다 근역의 의무를 지는 방법이에요. 정군은 다시 한번 군 복무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인은 군포를 부담하는데 뭐를 부담해요? 근데 이 군포를 부담하는 보인은 얘네들한테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군에게 보인을 배정해 주면 보인은 군포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식이야. 정군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군대 가면 군인 월급을 나라에서 주죠. 그런 게 아니고 이 군인의 월급을 누가 주는 거야? 보인이 대신 주는 방식이야. 이거를 보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수치체제 할 때는 이걸 배정해 주는데 이 배정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조선 세조 때 만들어져요. 이 보법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군역 제도를 배울 거예요. 밑에다 이제 하나씩 필기 좀 합시다. 자, 15세기 때 군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15세기 때 군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15세기의 군역은 정군과 보인으로 또 쓰세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 보세요. 군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이 언제 건국됐냐면 칠판 보세요. 조선이 언제 건국됐냐면 1392년에 건국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있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요.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군인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느껴져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전쟁이 이렇게 조금만 안 일어나도 뭐 군대가 저렇게 필요한가? 근데 제가 군대에 가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교대에 딱 들어가니까 그 신교대 그 방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0.000001%만 있어도 군대는 필요해요. 그렇죠? 군대는 그런 조직이죠. 확률이 아주 적어도 그 확률이 조그만 확률이라도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 이게 전쟁이 길게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역이 별로 필요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근데 뭐는 자꾸 필요해요. 요역은 계속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자 이거부터 할까요? 군역과 요역 중에 어떤 게 힘들까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군역과 요역 중에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군대 가는 게 힘들어요? 막노동 하는 게 힘들어요? 막노동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선생님 군대가 더 힘든데 어딜 갔다 오셨는데요? 와보세요. 어딜 갔다 오셨는데 막노동 하는 것보다 군대가 힘들어요. 거짓말 하시고 있어. 군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시간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육체적으로 막노동보다 힘들진 않아요. 응? 군대 가면 얼마나 편한데요 사실. 일어나면 일어나고 체주 시켜주고 뛰라고 그러면 뛰고 배고프면 밥 주고 여기 뭐야 여름에는 오침도 있어. 밥 먹고 재워줘. 그리고 어슬렁 훈련장 가면 또 담배 한 대 태우고 한 20분 수업하고 또 20분 노가리 까고 또 20분 하고 그러는 거야 원래. 또 교장 이동 한 2시간 걸려서 하고 이러고 오는 거야. 수요일 날에는 체육 시켜주고 뭐 이런 거거든 다.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물론 쫄딱 올 땐 힘들죠. 근데 군대는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힘든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운 사람을 못 보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왜냐면 친구들이랑 만약에 거기서 생활한다고 보세요. 그 완전 캠핑이지 그게 뭐.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들이랑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때 맞춰 밥 주지, 운동 시켜주지, 야간에 TV 볼 시간 주지. 그거 얼마 땡큐야. 일 안 해도 되고. 그것도 뭐 월급도 주지. 뭐 자금 조금만지만. 캠핑이거든 캠핑. 응? 근데 요역은 힘들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군역 잘 보세요. 요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요역은 잡아가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다 쓸게요. 요역을 자꾸 나오지 않아요. 뭐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군역은 자꾸 나가요. 왜? 나가면 별로 안 힘들거든. 그냥 긴 포크 들고 서 있으면 돈 주고 이래. 또 이렇게 포크 이렇게 잘해서 자고. 왜? 그리고 뭐도 안 일어나. 전쟁도 안 일어나. 좋지 뭐. 근데 요역은 나가기 싫으니까 자꾸 기피해. 요역을 기피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그 소작을 만약에 짓는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가 소작 짓는 집이 좀 권세 있는 집이다. 그럼 그 집 핑계 대고 또 빠지고 그래 요역은. 왜냐면 나 가면 농사 못 지니까 막 이리저리 빠져. 근데 군대는 와. 근데 실제로 전쟁이 장기적으로 안 일어나니까 국가에서는 요역이 필요하거든.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전쟁도 안 일어나. 요역은 기피해. 근데 국가에서는 요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군역을 요역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군역이 요역화되면 잘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군대는 잘 오고 요역은 기피하니까 군대에 온 애들을 어디다 쓰는 거야? 요역으로 쓰는 거죠. 내가 웃긴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잖아요. 필리핀 뭐 이런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는 태풍이 불면 논농사가 망치잖아요. 그럼 그 해는 그냥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워요. 별을 세우죠. 누가 세워요? 군인들이. 금방 세워요. 왜? 막걸리 몇 잔만 주면 세워줘요. 진짜. 난 대민지원 나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쫙 태풍이 불어 쓰러졌는데 그걸 세우래요. 근데 군인들이 그 벌판을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해요. 왜? 그거 세우면 농민들이 뭘 줘요? 막걸리를 줘요. 수육에다 김치에다 이렇게 막걸리를 주죠. 그거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포유동의 우면산이 무너졌어요. 옛날에 산사태로. 내가 TV에서 그 보도를 봤어요. 산사태로 무너졌대요. 포유동의 우면산이. 그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 산을 딱 TV를 딱 켰더니 산을 올리고 있어요. 다시 군인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근데 이거 개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5세기 때 군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니까 군역이 요역화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군의가 이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이등병 때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사바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죠. 이게 사바일체의 경지에 다다르면 전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삽과 나를 구분할 수 없으면 내가 삽이고 삽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군대에서 전역한다. 우리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는 그때 당시에 너무 웃겼어요. 이 말이. 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 경지가 뭘까? 진짜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군역이 요역화되니까 잘 보세요. 이제는 군역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죠. 왜? 아까 전에 군대에 가면 노동을 시키니까 이제는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역 기피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럼 이제 의문은 풀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왜 군역 기피 현상이 있는지, 그렇죠? 가서 총을 주는 게 아니라서 군역 기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총을 주고 훈련을 시키면 갈 거예요. 멋있게 위장도 하고 딱 총 들고 수색도 하고 매복 이런 거 시키면 가죠. 근데 안 그래요.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삽을 주니까. 군역 기피 그만합시다 이거. 군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군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군대를 가기 싫은잖아요. 이제 가면 일하니까. 그러니까 대신 보내요. 이걸 대립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던데 대립군. 대립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근데 선생님 누가 가요? 가지. 봐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이분이 가족이 있어. 이렇게 딸이고 아들이야. 부인이 있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딸이 아들인데 삼시세끼 밥을 못 먹고 있어 가족들이. 근데 내가 친구인데 내가 이번에 정군으로 가야 돼. 근데 가면 일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이 친구한테 가서 내 친구야. 야, 너 내 대신 좀 이번에 갔다 와라 군대 좀. 며칠 갔다 오면 돼. 내가 너희 식구들 너 가 있는 동안 밥 먹여줄게. 그럼 가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보내는 거야. 이거를 대립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고 그래서. 이게 대립이야. 대립. 아무튼 이거 불법이죠. 그죠? 정당화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방군수포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한자 그대로 일단 먼저 풀이해 볼게요. 봐요. 군포를 내면 방군시켜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정군이에요. 근데 제가 가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갔어요. 대립도 안 되고 그래서 갔어. 그럼 내가 군포를 그 해당 관리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돈을 주든지. 그럼 내가 저기 나으리 잠깐 일로 돈을 줘.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야? 씨, 이거 넣겠죠. 뭐야? 이러면 제가 허리가 제가 며칠 전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집에 가 있어. 이게 방군수포야.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 할 수 있어? 풀려날 수 있어. 왔다고 체크해 주는 거야. 어차피 얘가 출석 담당하는 거니까. 주머니에 돈 들어갔고. 이게 방군수포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웃겨. 시간이 지나? 그러고 나서 16세기가 되면 국가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전쟁은 계속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허용해줘요. 방군 수포를. 이걸 군적 수포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자, 용어 정리 잘 합시다. 한번 볼게요. 군적 수포제라는 건 그럼 뭐냐? 용어 정리할게요. 군적이라는 것은 군역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명부예요. 군역 대상자 명부인데 자 보세요. 군역 대상자 명부인데 여기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뭐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를 내면 돼요.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1년에 2필 정도를 내고 다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군이 보인화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원래 보인이 군포를 내는 거고 정군은 군 복무를 하는 건데 자기가 정군으로 배정이 되어도 뭐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포를 내면 되니까 이건 정군이 보인화되는 거죠.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 정군의 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또 원래 역이라고 하는 건 얼굴 좀 볼게요. 역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때우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역이 마치 뭐처럼 돼요? 뭐 이렇게 내면 면제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군역의 조세화 현상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군역이 마치 뭐처럼 세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역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돈을 주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역이 돈으로 대체가 되나요? 되면 큰일 나죠. 군역의 조세화현. 자, 그럼 이게 몰고 온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칠판 보세요. 여기 몰고 온 거. 그럼 정군의 수는 없어지고 보인의 수만 늘어나네. 그래서 정군의 수가 없어서 16세기 중반 정도 넘어가면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도 정군이 얼마는 있어야 된다. 10만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지 않아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 페스티벌이 된 거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어. 근데 지금처럼 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20일만 걸렸다는 거 이거 손잡고 그냥 올라온 거 아니에요? 방어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이렇게 손잡고 부산에서 서울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면 20일 걸리거든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 이의 10만 양병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결국 군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해요. 뭐가 발발해요?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요. 16세기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고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나라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군사력이 형편이 없어서. 응?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사회사 할 때 배울 텐데 지금 경제사 할 때 배울 부분은 아닌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국가가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냐면 공명첩 같은 걸 발급해요. 국가가 정부가 뭘 발급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공명첩이 뭐냐면 이게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인데 공명 이름이 비어 있어요. 이게 공명첩이에요. 근데 이 첩이 뭐냐면 관리 신분 임명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임명장. 위 상기인을 무슨 관직에 임명합니다. 이렇게 쓰고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쓰면 내가 양반이 되는 거예요. 김철용 이러면. 얘는 원래 농민이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농민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얘가 돈을 주고 이걸 사면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직에 올라가는데 이 관직은 하는 일이 없는 허직이에요. 하는 일은 없고 그냥 관직만 있는 거죠. 이런 게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명첩을 발급받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납속책, 공명첩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을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자 공명첩 발급 같은 걸로 국가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자. 이거는 선생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이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경제사에선 그냥 그것만 딱 건들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사회사에서 배우는 거니까 신분제도에 동요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공명첩이 발발이 아니고 발급되니까 누구의 수가 늘어나요? 양반의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조선 화폐사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화폐만.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친구가 뭘 잘하냐면 야 상평통보 한 양을 가지고 지금 뭐뭐를 살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걔가 잘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화폐 가지고 지금 어떤 걸 살 수 있냐 한 양이면 뭐 이런 걸. 그러니까 화폐 단위나 이 물가 같은 거를 이렇게 연동해서 이거 잘 얘기해 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다가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공명첩 한 장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얼마길래 국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이걸 발급했느냐? 그랬더니 걔가 그때 당시가 몇 년이냐 벌써 94년 95년 94년 기준으로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3억이라고 그래. 3억. 공명첩 한 장이 지금 물가로 계산해 보면 94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그럼 짜장면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물가 변동을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원 정도 만약에 한 6,700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94년에. 그러면 지금 짜장면이 얼마죠? 한 3,500원, 4,000원? 5, 6,000원? 아무튼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억은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공명첩 한 장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가 재정 위기가 타게 될 수 있죠. 진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또 이런다? 아니 그걸 누가 사요 비싼 거? 아니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입시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 서울대 졸업장이 한 장에 10억이야. 살까 안 살까? 없는 사람은 못 사지 당연히. 근데 집에 1,000억, 200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지. 10억이 돈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보질 못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미쳤어? 10억인데 왜 사?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양반전이나 이런 소설을 읽어봐도 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잖아요. 양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사고 양반 되면 대가를 지불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명첩이 발급되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했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 양반의 수가 증가하니까 이게 어떤 거를 초래하냐면
군역 대상자의 수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양반들은 역증발 대상이 아니거든. 그럼 군역 대상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줄어드는 거야. 지금 이제 군역 대상자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어떤 마을에 100명의 보세요. 100명의 농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 100명 중에 40명이 양반이 됐어. 그럼 60명이 남네? 그럼 국가에서는 이 60명한테 100명분을 걷기 시작해. 세금을. 그럼 이제 얘한테 과도하게 수치가 이루어지지. 역도 마찬가지고. 얘는 어차피 면제받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2중, 3중 부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양반의 수는 증가했는데 세금은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잘 보세요. 이건 아직 행정조직을 안 배워서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 도의 가명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수영도 있고 뭐 병영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군사 기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병영에는 병마절도사가 있고 수영에는 수군절도사가 있고 이 가명에는 관찰사가 있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이야. 얘가 얘를 겸직하는 거야 다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행정관이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병마절도사를 별도로 파견하지 않거든요. 그럼 원래는 가명에서 걷어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군포를 운영 비용으로 쓰라고 군포를 걷으면. 근데 걷는 액수가 얼마 없으니까 가명에서 걷고 여기서 소비하면 이게 내려줄 수가 없어. 그럼 병영에서는 이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독자적으로 또 징수를 해.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가명에다도 주고 병영에다도 줘야 돼. 이게 이제 양반의 수가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군역 대상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군적의 문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자, 그럼 이 군적의 문란이라는 거가 왜 일어나는지를 볼게요.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군적의 문란은 가명과 병영의 독자적 징수가 일어나고 이런 게 이중수탈로 이어져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군적이 문란해지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군적의 문란이 뭔지. 이것도 같은 건데 사실은 가명 병영의 이거 비슷한 거예요. 다 문란해지는 건데. 군적이 뭐였죠? 일단 군역 대상자의 명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군역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성들이죠. 근데 16세가 안 됐는데 군적에 올리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황구가 뭐냐면 누런 200에 징수한다는 거거든요. 왜 황구냐? 갓난이가 태어나잖아요.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가 엄마 젖을 물고 있죠. 그러면 이 젖물이 들어요 입에. 그럼 이걸 황구라고 해. 그러니까 황구라는 거는 갓난이를 황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갓난이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데 뼈다구에게 징수하는 거야. 이걸 백골징포라고 해요. 이웃에게 징수를 해. 이웃이 안 내면 이걸 린징, 인징이라고 해. 그 다음에 친척이 안 내면 친척집에다 징수를 시켜. 이걸 족징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걸 군적의 문란이야. 그러니까 해당 군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르게 막 징수를 하는 거죠. 부족하니까 국가에서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 족징, 속칭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살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이중 수탈당하고 이거 이렇게 수탈당하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시험 문제에 나온 사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칠판 좀 봐주세요. 정약용이 쓴 18세기 정약용이 쓴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 이름이 제목이 애절량인데 이게 뭐냐면 절량이라는 게 뭐냐면 사내가 자신의 약물을 절단한 겁니다. 사내가 자신의 성기를 절단한 거예요. 그거를 시로 쓴 거거든요. 절양 약물을 절단했는데 이걸 슬퍼하는 거예요. 얼굴 좀 봐주세요. 시를 제가 한 구절씩 축약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갈반마을 젊은 여인 설리설리 우는 소리 하늘 보고 통곡하네. 관문 앞 달려가 하늘 보고 통곡하네. 출정 나간 지압이 못 돌아온 일이야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로돼. 그러니까 군대에 간 남편이 못 돌아온 일이야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로돼. 사내가 제 약물을 잘랐다는 소리는 듣도 보도 못하였네. 갓난이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시합이 3년상이 벌써 지났는데 3대의 이름이 모두 다 군적에 올라있네요. 지금 이해돼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이정은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하는 애인데,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에 소마저 끌고 가고 남편 식칼가라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피가 흥거니 바로 자식 낳은 죄로다 하더군요. 이게 애절량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갈반마을 젊은 여인 설리설리 우는 소리 관문 앞 달려가 하늘 보고 통곡하네. 출정 나간 지압이 못 돌아온 일이야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로돼. 사내가 제 약물을 잘랐다는 소리 예로부터 듣도 보도 못하였네. 갓난이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시합이 3년상이 벌써 지났는데 3대 이름이 모두 다 군적에 올라있네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에 소마저 끌고 가고 남편 식칼가라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피가 흥거니 바로 자식 낳은 죄로 나더군요. 이게 애절량이라는 시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어요. 사내가 왜 자신의 약물을 잘랐을까? 백골징포는 친구분 고개 드셔야 돼. 백골징포는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없죠. 백골징포는 두 번 나오진 않잖아. 근데 애가 또 태어나면 황구첨정은 또 나오지. 그럼 황구첨정을 두 번, 세 번 안 무는 방법이 뭐야? 애를 안 낳는 거야.